우리 아이 왜 이럴까? 문제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부모님들의 고민 해결사 손정선 원장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유, 네. 정말 영광입니다. 야, 아유, 네. 예. 저희 아이는 뭐 잘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언젠가는 또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꼭 뵙고 싶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기질에 따라서 교육법이 달라야 한다고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아이의 기질이라는 게 그게 어떤 겁니까? 사실 성격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내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격이 어떻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사실 환경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습니다를 성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반대예요. 기질은 타고 태어난 성향이라고 해서 말한다면 뭐 바꿀 수 없는,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중요한 점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와 우리 부모님과 아이의 기질도 다를 수 있고 또 나의 기질을 알고 아이 기질을 이해를 한다면 훨씬 양육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교육하는 것에도 도움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성격이면 바꾸려고 노력해도 되는데 네. 바뀌지 않는 기질을 자꾸 바뀌려고 하면 이게 갈등이 생기는 네. 그러네.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는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요즘에는 좀 쉽게 좀 어렵다. 어려운 기질. 뭐 쉽게 얘기하면 까다롭와 우리 아이는 까탈스러워 왜 이렇게 예민해 민감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기질에 해당되고 또 쉬운 기질 그냥 타고나서부터 조금은 수능적이에요 해가지고 밥도 잘 먹고요 그냥 잘 놀고요 잘 지내요 하는 쉬운 기질이 있고 방금 말씀 이제 수능적이라 네. 순응. 네네. 우리가 요즘 저 수능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혹시 저 수능에 특화된 기질이다 이거 아니죠? 네네. 순응. 네. 잘 수능한다. 수능적인 기질, 또 쉬운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는 더딘. 조금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느려요, 더뎌요 하는 기질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토마스 그리고 체스라는 학자분들께서 기질을 9가지로 나눠 놓으셨어요. 그래서 9가지 기질들의 특성들만 이런 기질들이 어떤 것이다를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 아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잘 접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9가지 기질만 이해를 하면 사실 지금 3가지 몇 가지의 기질들은 충분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9가지 기질들을 좀 잘 공부하셔야죠.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고 아이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 거고요. 9가지 기질로 그 토, 채 그 두 분이 하셨군요. 네네네. 정리를. 네. 한 가지 좀 기질을 설명드릴 때 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기질이 이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기질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법 또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기질별 교육법 사랑의 짝대. 자, 그러면은 그 기질 아까 말씀하신 9가지 뭐 있을까요? 9가지가 지금 여기 기질적으로 보이는 활동성, 규칙성, 주의력, 지속성, 민감성 이렇게 저희가 5가지를 좀 뽑아봤어요. 왜? 좀 교육법에 꼭 중요한 기질들이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5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쉽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네. 활동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쉽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 활동성이 높은 기질이다 하면 일단 엔진 용량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보통 왜 엄마들이 쉽게는 지치지 않아요. 에너자이저예요. 네. 아무리 뭘 해도 지치지 않아요 하면 당연히 활동성이 높다. 그런데 이건 되게 쉽게 느끼실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기질이 활동성 안에서 보셔야 되는 게 활동 방향이에요.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아무리 에너지 용량이 커도 외향적으로 높은 아이
용량이 크게 발산되는 아이, 내향적으로 많이 발산되는 아이의 모습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맨날 힘들다 해도 꼭 누구를 만나야 돼요. 힘들어 죽겠는데 일하고 뭐 끝났는데도 나가서 꼭 술 한잔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수다를 해야 어디선가 에너지가 밖에서 얻어지는 사람을 외향적, 그래서 활동성이 높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대로 그럼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냐?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면 더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냥 사색을 즐기고 혼자 독서를 하거나 음악을 즐기는 사람, 이렇게 안에서 나로부터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내향적인 활동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고요. 이게 활동성이 높아도 내향적일 수 있네요. 그쵸. 오, 이거 새로운 이야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를 탐구, 탐색, 관찰 이런 걸로 파고들어요. 대신 혼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은 외향적, 내향성 활동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금 구분될 수 있는 거고요. 규칙성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왜냐면 5살부터 너무나 중요한 게 규칙성이에요. 이미 아이들이 규칙적인 기질이 있느냐, 규칙성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뭘 많이 좌우되냐면 규칙성이 높은 사람들은 그냥 타고난 아까 얘기 드린 수능이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 배고플 때 밥 잘 먹고요. 잠 잘 자고요. 때 되면 잘 먹고 잘 자는 아이들 규칙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규칙성이 낮은 아이들은 어떠냐면 분명히 머리로는 알아요. 말 잘 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야 되고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되고요. 학교는 꼭 다녀야 되고요. 공부는 꼭 해야 돼요. 아는데 안 지켜지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규칙성이 낮은 아이. 그럼 주의력은요? 주의력이 굉장히 학습시킬 때 힘드실 거예요. 주의력이 높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겠지요. 주의력이란 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싫어, 관심 없어. 선호하지 않고 관심 없는 것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의력이에요. 그래서 뭐랑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주의력과 지속성은 달라요. 지속성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몰두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오래 몰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는요 정말 집중력 좋고 지속 잘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꼭 교육에 좋아요? 할 수 없어요. 왜? 항상 우리 공부할 때는요, 좋은 과목, 싫은 과목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과목만 한다고 평균이 높아지질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고 하기 싫어도 얼마나 관심 있게 유지해 주느냐. 그래서 몰두하고 고집 있는 사람들 지속성이 높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걸 선호하는 것만 하려고 하니까요. 지속성이 높은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대신에 하기 싫고 관심 없는 건 안 해줄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 기질 이야기 드릴 때 우리 민감성을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체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있고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좀 약점이 있어요. 불안하기가 너무 쉬워요. 뭔가 변화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감성이 낮다고 그럼 좋으냐? 아니, 또 너무 둔하면 다른 사람 변화나 환경 변화 몰라주면 또 살기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야, 이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끼어들지 않은 이유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는 활동성은 외향인 것 같은데 규칙성이 조금 낮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판단하시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이렇게 해보다가 갑자기 저를 대입시켜서 중간에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네네. 우리 켈리 회장님 어떠세요? 저도 들으면서 계속 이 각
기질마다 네. 좀 높게 나왔던 아이들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저를 대입시켜서 얻은 결론은 저는 참 훌륭하네요. 저 주의력도 높고 지속성도 높아요. 지속성은 뭐 제가 하여튼 아시잖아요. 한번 하여튼 들어가면 그냥 밤새고 나오고 막 이래. 결국 제 이야기로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음. 그럼 아주 좋은 기질을 많이 아니 가지셨는데 그두 개만요. 예. 그 부모님의 기질이 아이한테 좀 대물림이 되나요? 무조건이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기질은 어찌 보면 타고난 성향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미요. 나는 누구한테서 태어났을까요? 어쩔 수 없어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난 성향은 유전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하죠. 학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네. 사실 이제 우리 MC부님 마찬가지예요. 규칙성이 높고 주의력이 높고 지속성이 높으면 사실 학습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타고난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는 수능적이면서 싫어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끝까지 유지하는데 좋아하는 거는 더 잘 파고드네. 이런 아이들 그리고 만드린 다른 것 중에서 적응성이 있어요. 접근하고 적응하는 것도 잘한다. 그러면 뭐 유능한 아이입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기질이 좀 낮다고 판단되는 부모님들은 마음이 타시겠어요. 좀. 이제 하나하나 그러면 지금 옆에를 지금 같이 써놓으신 거 보면 기질에 따라서 이제 그 처방이 있군요. 네. 사실 이제 어려우신 부모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활동성이 높냐 낮냐로 좋다 나쁘다는 아니지만 교육 방법에 있어서만큼 어떤 기질적 특성이 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활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들으셨으니까 네. 활동성이 어떤 교육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은지 좀 한번 네, 생각해 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활동성이 높으면 좀 공부 먼저냐 운동 먼저냐 저걸 좀 순서를 좀 정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역시 네. 활동성은 이렇게 요게 될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우리 아이는 왜 운동 먼저 하면 지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놀고 공부하면 공부를 못할 것 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꼭 먼저 시켜야 되지 않아요? 하시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공부를 하고 놀면 좋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아이들이 놀고 싶어 하면 공부 다 끝나면 놀아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근데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요, 내가 에너자이저에 쉽게 지치지도 않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이를 앉혀놓고 공부를 시킨다?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럼 에너지를 어느 정도는 좀 빼야 이 높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종종거리게 되거든요. 그럼 운동을 좀 먼저 시키고 나면 우리 그냥 평범한 기질을 갖고 있는 보통이라면 운동하고 나면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졸리고 쓰러져서 자야 될 거예요. 그런데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운동을 해야 저희처럼 지금 이렇게 차분하고 또릿하고 명확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활동성이 유독 높아. 그럼 어떤 거 먼저 시킬까? 공부 먼저가 아니라 운동이 필요한 아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활동성이 여기서는 이제 내향이냐 외향이냐는 네. 중요하지 않고. 네, 그렇죠.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럼 자신만의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냐면 꼬맹이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돋보기 들고 다니면서 개미를 그렇게 관찰을 하고 막 꽃을 보고 있어요. 내향성이 높은 이제 활동성의 아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 활동이 이제 시켜주는 거고, 사실 이런 활동성의 에너지가 진짜 많은데 막 책을 탐구하고 막 뭔가를 막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그거 먼저 해도 됩니다. 근데 항상 어머님들은 공부 먼저예요? 놀이 먼저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쉽게 그런 아이들은 운동이나 놀이 먼저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 먼저 시키고 학습을 시키셔도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말씀 듣는데 예전에 1교시에 체육이 있고 2교시에 수학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워낙에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저희 초등학교라 가지고 되게 2교시 수업이 잘 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너무나 좋은 방법이죠. 다음 것도 너무 네. 궁금해지는데요. 규칙성은 어떤 교육이 맞을까요? 이건 규칙이니까 생활계획표 네. 지키기일 것 같아요. 아주 쉽게요. 요렇게. 네. 더 깊게 좀. 네. 규칙성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바꾸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규칙성이 이미 높은 기질의 사람들은 지켜야 될 것들을 안 가르쳐줘도 왜 주변에서 듣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고 주위에서 밥 먹으면 밥 먹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근데 규칙성이 낮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만들어줘야 되냐? 어렸을 때부터 생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뭐부터 보여주셔야 되냐면 부모님들이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다들 직장 생활 하시면 이미 출근할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전 시간을 씻고 밥 먹고 뭐 하고를 알아서들 나에게 맞는 시간으로 분배를 하셔서 늦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이게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된다 하면 생활계획표라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일상생활에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씻고 밥 먹고 옷 입고 준비하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실 학습이라는 건 그런 것들을 다 마친 나머지 시간에 숙제를 하던 학습을 하던 하는 것들이라서 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면 학습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기 때문에 이미 생활계획을 지킬 수 있도록 공부가 아니라 먼저 만들어줘야 공부할 여유가 생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생활계획표를 우리 부모님들 습관화하시고 아이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알아서 자연히 남는 시간에 숙제하고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죠. 네. 그럼 좀 규칙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보통 왜 생활계획표는 방학 때 만드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냥 평상시에도 이렇게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 보는 게 좋겠네요. 네, 무조건이요. 사실 놀이 시간도 조금은 계획을 짜서 우리 주말이라고 그냥 막 지내는 게 아니라 규칙성이 낮은 아이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항상 세우고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표를 보여주고 시각적으로도 이게 네. 확인시켜주는 게 더 효과가 맞아요. 높잖아요. 아이들은 무조건 귀로만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귀는요 사실 뒤통수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뒤통수에다가 얘기하는 건 사실 반도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학교에서 여기를 보세요 하거나 주목하는 이유가 눈이 나를 안 본다? 그럼 쟤 내 얘기 안 듣는구나.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항상 주목을 시키는데 이렇게 시각적 자극과 함께 청각적 자극이 들어간다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겠죠. 네. 다음 주의력. 네. 주의력은 그대로 직선으로 이용되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 네, 역시 이게 답이 보이죠. 100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의력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선호하지 않고 관심 없는 것들의 유지를 잘하는 아이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주의력이 낮으면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공부가 좋은 분은 여기 계신 분. 예, 저는 말도 안 되는, 저는 정말 운동과 여행과 낭만을 좋아해요. 네. 네. 정승재 선생님이라고 공부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네. 비행기에서 수학 문제 푸는데 난 정말 그 양반 난 깜짝 놀랐네.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수학 최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도와주고 싶은 아이들은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길게 끌어가려고 하면 다 지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 발휘.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효율성. 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그 짧은 시간이라도 효율적으로 발휘를 해주면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1분이든 5분이든. 왜 항상 싸우는 게 다 풀고 놀아. 이거인데 그 다 푸는 양이 이미 주의력이 낮은 애들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래 아이의 능력은 이 문제를 10분이면 풀 수 있는 아이인데 때문에 느치렁 끼적끼적 되느라고 못 끝내거든요. 그럼 짧게 준다. 요만큼? 정말이지? 이거? 아싸! 하고 하면 얘가 1분 안에 이 문제를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내 능력 발휘를 짧은 시간에 끝내고 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율적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의력이 낮은 아이들은 민감성도 같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사실 환경, 왜 빠져나갈 것들이 너무 많은 아이예요. 주의력이 낮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공부, 학습할 수 있는 따로 장소를 마련해주면 훨씬 더 짧게 조금씩 더 효율성 발휘될 수 있겠습니다. 인 거고요. 네. 지속성은 그럼 이제 반대예요. 하기 싫은 걸 먼저 네, 해야겠군요. 그렇죠. 하기 싫은 거 먼저. 왜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고집해서 몰두하는 아이니까 어떻게든 하기 싫은 거 먼저 끝내고 좋아하는 걸. 이거 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왜 항상 이제 뭘 사줄까? 너 잘하면 이거 줄게 하는 게 내가 좋은 걸 주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것들을 뒤에 일로 만들어 놓으면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 먼저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인 거고요. 민감성은 이제 하나 남은 이것이 될 거예요. 이제 민감한 아이들은 항상 약점이 변화하거든요, 변화. 그래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쉬운 건데도 시험 시간에, 시험 때만 되면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니면 나 처음 본 문제인데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내가 아는 건데도 틀리는 거예요. 그럼 민감성이 높다 하면 연달아서 얘가 예민하고 불안감이 높은 아이니까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 시험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많이들 수능 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간마다 언어 시간에는 언어 공부하고 사탐 시간엔 사탐 공부하고 이렇게 조성하시는 것과 식사 시간에 그 식사 그대로 수능날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 또 요거 기출, 예전에 기출되었던 문제가 새로운 유형으로 느껴지지 않게 연습시키는 게 다 민감성 높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그 수능날하고 똑같이 이렇게 맞춰서 보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셨나요? 아니 그때는 안 그랬고 공인중개사 시험 때는 그 토요일 아침에 보거든요.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토요일에 딱 모의고사를 해보려고 그 시간 그대로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합격을 하시고. 작년 연말 이야기가 지금 어제처럼. 네, 감사합니다. 에듀소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더 맛있는 교육 소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